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일본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부모는 모두가 일본을 겪었고 지금도 나이가 많은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1945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해방둥이라고 해서 나라가 해방되던 해에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1950년에 태어난 사람을 사변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모라고 해서 1952년 이후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려서 학교 숙제가 초대 대통령 이승만 얼굴 초상을 그려가는 것이 숙제였던 때고, 가위바위보라는 말보다는 일본의 잔재가 남아서 짱깨미셔요 아리고다메이요라고 하는 말을 쓰며 자란 사람들입니다. 우리 젊은 네티즌들이 일본의 망언에 분노하는 글을 쓰지만 독도나 위안부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역사를 덮고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역사를 덮는 것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왜곡해서 다시 만들기도 합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는 정상적으로 들었다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고도 다음 세대의 자식에게 나라가 뭔지 애국이 뭔지를 가르치려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유린했던 일본을 왜 잘 전하지 못하는지 참교육이 다 죽어버린 교육 왜곡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관순 언니, 남자에게는 유관순 누나를 책상에서 배우고 살아서 여기에 이르렀는데도 자기 자식 오냐오냐 길러서 아나무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복지 혜택을 누리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살기가 어떠세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복지가 엉망이라니요. 벤처기업 자금 갈 곳에 못 가고 막 줄줄 세고 있대요. 복지를 더 잘하는 국가가 되고 돈을 더 복지에 쓰기 위해서 많이 내란답니다. 돈이 없어서 세금 어쩌고 저쩌고 하면 세금은 못 올린대요.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웃기잖아요. 복지관에 가면 밥이 남아돌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개밥 싸간다나요? 지금의 젊은이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뼈저린 보릿고개를 넘었고 일본에게 그렇게 처참히 살아왔는데도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국가관이 희박해진 것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나이 먹은 사람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하나 잘 살려고 후한무치로서 철면피처럼 사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모럴 해저드라고 그러죠. 도덕 불감증이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신문을 읽으시면 동네 어른들이나 형이 모여서 우리 아버지에게 묻고는 했습니다. 그 동아일보를 보면 고바우 영감이 그 위 왼쪽에 나오고요. 이 신문이 요즘처럼 너도 나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새까맣게 한문으로 뒤덮인 데다가 간간히 한글이 보이니까 신문 읽어달라고 동네 분들이 모여들었죠. 신문을 읽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 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엘리트라는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 오사카에 가셔서 새벽에 내리셔서 역 앞에서 우동 한 그릇을 사잡수시려고 뒷주머니에 지갑을 꺼내려고 하니까 쓰리를 당한 거예요. 파출소를 그 당시는 고반서라고 했지만 신고를 하니까 이것을 훔치는 놈들은 전부 역 앞에서 쪼센징 놈들이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접고 그냥 가겠다고 하니까 왜 그냥 가냐고 비아냥거리더랍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그 일본 놈을 어찌하지 못해서 그 놈을 수십 년 동안 잊지 않고 분을 사귀지 못해서 내가 커서 사람들이 대피하러 오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 말뿐이겠습니까? 일본은 황군이라고 해서 할복자살을 하는 나라이고 일본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피는 섬나라 사람으로서 아주 앞뒤가 없는 막무가내 시기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전쟁광의 피와 DNA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노부나가 밑에 웅크리고 있다가 일본의 기둥이 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쇼군을 보세요. 배울 점도 많지만 얼마나 교활하고 무서운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일본의 원초적 본능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중국이 대국이라고 우리를 깔보죠. 일본이 자기네 큰 은행 수준 돈이면 한국 예산만큼이나 있다고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는 풍전등화 같은 존재로 여기고 늘 침략해옵니다. 그런데 남북이 합쳐도 우습게 보는 판국에 거기에다가 또 반으로 쪼갰으니까 북한을 흔들고 남한을 흔들어 어떻게 해보려는데 나라의 위정자는 일본을 가르치는 정책도 없거니와 유관순 누나를 부르며 배운 정치인들이
유관순을 교과서에서 빼도 큰일이 아닌 듯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할 일 없이 간식비 타먹고 빈둥거리며 한 일도 없는데 세비를 더 올린대요. 이런 기가 찰 노릇이 어디 있어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입이 찢어지는 소리지요. 그래도 그중에 미운 털이 박혀도 나라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한 분이 소리를 쳤어요. 후한무치 철면피. 벼루기도 낯짝이 있어야지 무엇 한 거 있다고 세비를 올리느냐고 이정현 씨는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분, 그분 빼면 299명의 국회의원들은 아무 말 안 하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지난번 보너스를 추석 때 반납했잖아요. 수백만 원을. 우리가 볼 땐 그렇습니다. 왜 자꾸 이다라 짓을 하세요? 그러다가 국회에서 잘못하면 정치 조직에서 쫓겨날 텐데 안 무서워요? 그거야 각오를 하셨겠지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국회의원 299대 1. 안 무섭죠? 5천만 국민 대 299명이 국회의원이더라도 뭐 무서워요? 애국은 목숨을 부지하려면 애국할 수가 없어요. 전 말이죠. 어려워도 팍팍해도 이런 분 때문에 살맛이 난다니까요. 말로만 듣던 만주벌판에서 돌아가신 우리 친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후세에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 순교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세는 어느 나라에 예속될지 아무도 장담 못한답니다. 말이 춤추는 시대. 잠깐. 말이 말 같지 않은 혼탁한 시대. 하철이었습니다.